자, 요즘 뭐 파출소 뭐 그런 문구도 있잖아요. 늘 당신 곁에 경찰은 가까이 있습니다 하는데 파출소에요. 어느 날 한 어린 여학생이 기웃거립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도 순간 무슨 일인가 당황했다고 하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 파출소 앞에 한 초등학생, 여학생이 계속 기웃거립니다. 아하, 네. 그래서 어떤 일인가 궁금한데요. 일단 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아하,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이제 초등학생이 이제 이 파출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도농 경기 파출소, 남양주시의 파출소인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죠? 여학생이 계속 기웃기웃거립니다. 네. 뭔가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서성거려요 지금. 네, 이렇게 몇 분째 파출소 앞을 기웃거리는데 발길질도 해보고. 네, 이제 경찰관이 안에서 이 여학생 확인을 하고 어떻게 어떤 하니? 일이냐고 그러겠죠. 물어보니까 네. 집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면서 세상에. 1,000원만 좀 빌려달라고 아이고. 합니다. 자, 이 마음씨 착한 경찰관은요, 이 아이를 파출소 안으로 데려를 가서 이제 차비에 쓰라고 1,000원을 건네주는데요. 아이고, 세상에. 자, 이렇게 1,000원을 받아들은 아이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네. 이 파출소를 떠납니다. 아하. 다음 날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 파출소 앞을 나타납니다. 설마 또 차비 빌려달라는 걸까요? 일단 옷이 바뀐 거 보니까 어젯밤에는 잘 들어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번에는 문 뭐예요? 앞을 계속 기웃거려요, 아이가. 아하. 이게 지금 문이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고 아하. 안에서는 밖이 보이는 건데 네. 계속 아이가 기웃거리다가 뭔가를 놓고 떠납니다. 아하.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네. 어제 고마웠어요 하면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바로 놓고 이거예요? 간 거는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어제 빌렸던 1,000원과 편지가 아이고. 남겨 있는데요. 어제 정말 그 돈을 빌려주셔서 정말 덕분에 잘 돌아갔습니다. 세상에. 라고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랑스럽게 글자도 표현한 보세요. 삐뚤 빼뚤 삐뚤 빼뚤 썼지만요. 저기에 아이의 정말 사랑 그리고 착함 그런 네. 게 다 묻어나는데 세상에 저는 제가 순간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혹시 또 1,000원 빌리러 온 걸까요? 라고 말했던 제가 너무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는 좀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찰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혹시 뭐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버스 뭐 차비 없다고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경찰분들 주저하지 않고 자 이걸로 차비하려무나 하는 모습 보셨잖아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처는 아니고 학교 스쿨버스를 타고 서울로 다니는 아이였었나 봐요. 근데 그날 따라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거기 이제 친구들이 있었으면 친구들한테 빌렸을 텐데 스쿨버스에서 내리고 보니까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 사양 설명을 애한테 학생한테 듣고 이제 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차비가 없다고 하더라. 1,000원만 빌려주자고 해가지고 제가 지갑에서 1,000원을 꺼내서 준 건데 그 아이가 그 밖에서 몇 분째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제가 CCTV로 보고서 엄청 그 난감했던 모양이구나라고 그걸 느꼈었죠. 김복준 의원님. 예. 이제 이번 사안이 이제 또 뉴스파이터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잖아요. 아마 부모님이 저 아이를 통해서 이번 그 1,000원 빌려 쓴 거를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뉴스파이터 보시면 더더욱 잘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대입을 해봤을 때 그냥 다음날 1,000원을 돌려줄 수 있었을까라고 제가 반문해봅니다. 이거 아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보니까요, 이 아이는 부모님의 가정교육도 제대로 받은 아이예요. 이른바 밥상머리 교육? 네. 그리고 아주 정직한 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요? 저는 이제 그냥 와서 저 차비 좀 빌려주세요 하고 저 얻어가지고 다른 데 쓰는 아이가 아니라고 느낀 건 뭐였냐면 파출소 앞에서 거기를 들어갈까 말까를 한참 서성거리잖아요. 세상에. 그 얘기는 굉장히 본인이 망설였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얘는 분명히 차비가 부족해가지고 파출소 앞에서 이 말을 할까 말까를 망설였던 것 같고요. 저 뭐 쭈뼛쭈뼛 하는 거 보세요. 아이고. 근데 이게요 네. 꽤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파출소장 하고 그랬는데요. 네. 가끔씩 들어오셔요. 가끔씩 이제 학생들도 들어오고 또 뭐 네. 성인분들도 들어와가지고 차비 빌리러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른들은
안 주더라고요. 아하. 빌려준 게 꽤 되는 아이고.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네. 저도 꽤 많이 빌려준 것 같은데 네. 받은 기억이 없어요. 아하. 근데 아이들은 가져옵니다. 네. 아이들은. 예. 근데 김성수 평론가님, 예. 이제 영상 CCTV 영상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남양주시에 있는 도농 파출소인데 아이가 그 전날에 1,000원만 빌려주세요 할 때는 물론 쭈뼛쭈뼛했습니다만 이제 들어오러 하니까 들어가서 빌렸습니다만 저 1,000원을 갚았을 때는 그냥 슬쩍 밀어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저는 저 아이가 경찰이라고 하는 그 직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충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을 갖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확실한 인식이 있으니까 네. 이 친구는 밖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 아저씨들이 혹은 경찰 분들이 네. 좀 그나마 좀 한가하게 보일 때를 기다려서 네. 말을 걸고 싶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들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미안했겠죠. 네. 일단 돈 1,000원이라고 하는 게 뭐 네.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지금 경찰이 대응하는 모습들이 전 참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는데 네.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네. 먼저 다가가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봐줬다는 거죠. 네. 이게 경찰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네. 그 이후에 이제 갚을 때도 이 네. 편지를 동봉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갖고 오잖아요. 그리고 몰래 놓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네. 경찰이 하는 일들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배려로 보여서 아하. 이런 배려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네.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네. 분들이 저런 아이들이 있다고 네. 해서 너무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고요. 때로는 그렇게 빌려줄 수 있는 경찰 너무나 네.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이가 돈을 저렇게 파출소 문 밑으로 밀어 넣었을 때 경찰분들의 이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무 생각 없었는데 다음날 애가 또 제가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고 애가 이제 편지 봉투에다가 1,000원하고 메모를 남겨놓고 또 그것도 창피했었던지 쑥스러워가지고 그 문틈 사이로 집어넣고서 이제 간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애들이 또 돈 1,000원도 사실 큰 돈이라면 큰 돈이고 작은 별로 그 생각지도 못했던 거였는데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또 이제 메모랑 가지고 와가지고 좀 그게 더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 변호사님, 네. 이 아이가요 초등학교 6학년, 고학년입니다. 이제 내년에 중학생 돼요. 근데 여러모로 이 경찰분들이 좋은 일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 아이의 꿈이 이번 일로 그래 난 경찰이 될 거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1,000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니까 경찰이 뭐 학생들이 와서 차비 좀 빌려달라면 빌려주는 게 뭐 대단한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저런 경우 많아요. 그렇죠. 생각보다. 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경찰이 돈을 건네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찰도 저 상황을 딱 이제 인식을 하고 네. 저 아이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먼저 손을 내민 거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본 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꿈이 경찰관이 될 수도 있죠. 아하. 나도 저렇게 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는 경찰이 될 그러네요. 거야라는 맞아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도 이 과정을 보면서 계속 제가 웃고 있었잖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저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 아이도 그러니까 내가 어려울 때 손을 내밀면 누군가가 나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그렇죠. 그 도움을 받은 나는 이 도움 받은 거 꼭 다시 갚아줘야지 하는 이 두 가지 그 정직함까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그림 자체, 이 영상 자체가 참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하는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 아이 정말 밝게 정말 순수하게 자랄 거라 저희가 확신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 아이에게 정말 우리 사회가 아직 살만하다는 희망을 주신 경찰분들 또 저희가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죠.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지금은 이 북부 남부 갈렸기 때문에 이거 소개를 분명히 해드려야 됩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남양주경찰서의 도농파출소입니다. 김태언 경장님을 포함한 여러 경찰관님들 정말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다는 점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 아이에게도 희망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파출소에서 참 이런 일도 있어요. 이런 경찰을 믿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다짜고짜 정말 이런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파출소에. 홍수민 아나운서. 네, 정말 비슷하면서도 대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용산구 이태원 파출소에요. 한 외국인 남성이 들어옵니다. 네. 때는 아침 새벽 6시 30분이었어요. 밤새 술을 많이 마셨나 봐요. 네. 이 외국인 남성이 자신이 주한 사우디 대사의 아들이라면서 아하. 집까지 차로 태워달라고 합니다. 어허. 그런데 당시 이제 근무를 서야 하니까 경찰들도 네. 좀 거절을 하자 이제 한국에 대한 좀 이게 욕설을 좀 퍼부었나 봐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좀 말리다가 다시 귀가할 것을 종용을 했지만 네. A씨 그 외국인 남성이 이를 거부하고 네. 계속 소란을 피우자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앞선 그 아이처럼 쭈뼛쭈뼛하면서 저 죄송한데 집에 갈 차비가 없으니 1,000원 빌려서 이렇게 해도 지금 정말 줄까 말까인데 물론 주셨습니다만 앞선 경찰분들은. 근데 지금 뭐 파출소에 돈 맡겨놨어요? 뭐 가서 차비 내놔라고 집까지 태워달라고 지금 순찰차가 무슨 뭐 자가용입니까? 김상수 평론가님. 예. 아무리 술에 취해도 참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인데 이분이 주한 사우디 대사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우디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 좀 특권층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우월 의식이 굉장히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자국에서는 저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도 29살이에요. 예, 경찰에게 가서 지금은 중요한 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사이드카로 네. 그러니까 경찰이 순찰해야 되는 그런 순찰차로 나를 네. 집에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네. 이건 특권의식이 없으면 나오지 않는 것이고 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요. 없을 것 같고 네. 술에 취해서 정말 아주 객기를 부리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 될 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는 네.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이렇게 행동을 안 할 것 같고 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진짜 네. 믿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갑질은 그 나라에 가서도 하지 않아야 될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게 문화적 차이 문화적 차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단은 이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개념이 없는 그런 인격 것 같은데. 형성이 제대로 안된 거고요. 밥상머리 교육을 제가 못 받은 거야. 한국에 와서 밥상머리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사우디법은 우리보다 한참 셉니다. 아하, 네. 한참 세요. 자기네 나라에서 저렇게 하면 아마 내가 생각할 때 곤장 맞을 겁니다. 네.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워낙 민주국가에 살다 보니까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말이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요. 한국 사람들 예, 중에도, 이거 저 일선 경찰관들이 굉장히 피곤해하는 사안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네. 일부러 술 잔뜩 먹고 집이 멀으니까 네. 땅바닥에 홀랑 누워요. 네. 그러면 참 대한민국 사람들 신고 잘하거든요. 그렇죠. 휴대폰 다 들고 있으니까 신고해요. 땅바닥에 사람 쓰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112 아니면 119가 출동합니다. 그렇죠. 가면은 술 취하고 누워 있어요. 그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일단 파수소로 데리고 올 수밖에 없고 네. 와서 왜 그러십니까? 그냥 횡설수설하니까 이 사람 빨리 귀가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저 주소 물어봐가지고 집에 데려다 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습관이 돼서 틈만 나면 땅에 눕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고요. 네. 그다음에 파수소에 술만 먹으면 들어와가지고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냥 네. 지나가다가도 파수소만 보이면 일부러 네. 들어와서 물 달라, 화장실 이용해달라 하면서 사실은 경찰관들이 제일 힘든 건요. 네. 강력 그 사건이 발생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런 술주정뱅이들 아이고. 때문에 경찰에 네. 먹기가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귀찮으니까 순찰차로 집에 태워다 주는데 그걸 노리는 거군요. 이건 절대 해주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직원들 절대 해주면 저는 현직에 있을 때 그거 절대 못 하겠어요. 아하, 네. 순찰차는요 국민들을 위해서 관내 주민을 위해서 순찰 도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지 네. 술주정뱅이들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백 변호사님. 네. 이 사우디 대사, 그러니까 주한, 한국에 와 있는 사우디 대사의 아들이래요. 네. 이거 행동은 정말 밉지만 사우디 대사 아들이니까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처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경찰 관계자는 사우디 대사 아들 이거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거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얼마 전에도 이거보다 좀 더 중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그때도 또 사우디 외교관의 아들이었는데 그래요? 우리나라 클럽에서 다른 사람 옷을 훔쳤는데 아하. 면책특권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불기소견으로 이제 결론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원래 빈 협약을 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그 나라에서 이제 형사처벌 받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가족까지 포함돼요? 네네, 외교관과 그 가족. 그래서 저번에 아들이 그랬던 것 네. 같은데, 지금 이제 경찰에서 어떤 이유로 지금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지 저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경범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처리하기 때문에. 근데 경범죄처벌법으로 하니까 네. 뭐 지금 벌금 정도면은
가능한 건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이 안 된다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외교관이나 그 가족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피우면 네. 처벌을 못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명벌죄 처벌법이라 된다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럴 때 하나 가능한 게 추방입니다. 추방. 아하. 이제 근데 외교관이나 외교관의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행한 범죄를 처벌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면책 특권이 너무 남용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도 가끔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건 앞서 이제 밥상머리 교육 말씀하셨잖아요. 사우디 대사라는 분이 제대로 된 개념을 갖고 있다면 이 아이를 혼찍음을 내야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집에서부터.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일 안 할 거 아닙니까? 면책 특권은 그 다음 얘기고요. 네.